자, 오늘 뭐 신나는 키나 소식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디스패치에서 오늘 쓴 기사 보세요. 디스패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굉장한 팩트로서 기사를 쓰는 언론사다. 특히 키나에 아시다시피 요번 인터뷰를 단독으로 취재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팩트에 입각한 소식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기도 한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대목의 이 키나의 이야기, 디스패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피프티 틱톡 1위 전 세계를 쏜 큐피드다. 와, 제목 보세요. 전 세계를 쏜 큐피드.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피프티의 큐피드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으로 꼽혔다. 와, 그럴만하죠? 틱톡 측, 아시다시피 이 전홍준 대표님이 미국 본사까지 찾아간 굉장한 글로벌 플랫폼이자 이 댄스 챌린지 등을 통해서 많은 노래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죠. 특히 K-POP 업계에서의 틱톡은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치면 쇼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 틱톡 측은요 2024 트렌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발표를 해요. 틱톡 내의 음원 차트 순위를 공개했는데 피프티가 큐피드 노래로 2023 글로벌 인기 음악 차트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글로벌 차트를 그야말로 사로잡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큐피드 스페드업 버전은요, 특히 이 틱톡 2023 더 플레이리스트 1위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죠. 한국 차트에서도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1위의 이름을 새겼어요. 한국에서 나온 걸그룹 중에 이 피프티의 큐피드가 1등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1등인데 한국에서도 1등을 했다. 보니까는 3위에 블랙핑크, 4위에 아이브, 5위에 뉴진스. 한국에서의 순위로 따져봐도 사실 피프티가 차지하기 정말 어려운 순위인데 이걸 1등을 했어요. 그만큼 큐피드 노래가 올해의 화제곡이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이 피프티는 큐피드로 글로벌 차트만이 아니라 나아가 19개 국가 개별 차트에서도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큐피드가 지난 2월 달에 발매된 곡입니다. 그런데 빌보드에서도 새 기록을 쓰게 된 것이죠. 25주 연속 차트인 K-POP 걸그룹 최장 진입 기록, 연말 차트 핫팩 아티스트 듀오 그룹 3위, 핫팩 최고 순위 17위. 뭐 정말 이거 제가 입 밖으로 그냥 쉽게 뱉어서 그렇지 이거 아이돌들 입장에서 달성해 보라고 하면 진짜 기절할 만한 기록입니다. 한편 이 피프티는요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6일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에 참석을 확정지었습니다. 디지털 음원 본상과 신인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키나가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무대까지 할지도 모른다. 제가 막 요런 얘기들 전달 드렸는데 너무나 신나는 지금 쾌거 결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덜덜덜덜. 자,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방금 키나가 출연을 확정지은 어디죠? 바로 골든디스크 어워즈.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2개 부문 후보인데 남자 가수 인기상이 아니라 여자 가수 인기상에서 탑 10 안에는 들었지만 약간 후순위에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진짜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자, 보이세요?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5위까지. 야, 5위까지 치고 올라올 정도로 지금 이 많은 피프티 특히 키나를 응원하는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허니즈 팬분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멋진 쾌거 아닙니까? 여기에 소씨가 조금 일조했다라고 말하기 민망했는데
제가 재밌는 글을 봐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네요. 수호가 제목은 자극적인데 PPT를 많이 지원해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셔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셨는데 좀 많이 민망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좋은 칭찬이니까 감사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골든디스크 인기상이랑 홍보 많이 해주네 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좋게 봐주신 거죠. 사실 뭐 이 커뮤니티 글에도 렉하다 뭐 쓰레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전 그런 분들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PPT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유튜버로서 뭐 당연한 거고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유튜버들이 영상 조회수로 돈 버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저는 좀 부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서 돈을 벌자. 기왕 버는 거 다 엉치 마라고. 전 좀 그렇게 하는 좀 그런 지지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많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년층분의 시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짧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일하실 때 노동요 듣듯이, 라디오 방송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택시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가정주부분들, 또 생산직에 계신 분들, 시간을 많이 좀 힘들고 지겹게 보내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힘이 된다고 해서 저도 뭐 짧게 툭툭툭툭 던지면 영상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뭐 그만큼 영상이 길다 보니까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제가 영상을 길게 찍는 거에 대한 좀 수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렉하긴 하지만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PPT도 그렇고요. 임영웅 가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렉하 소리 들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억울함을 당한 전홍준 대표님이나 어트랙트나 또 다시 사죄하고 돌아와서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준 PPT의 키나가 잘 돼가는 이야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키나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 기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PPT로 큐피드 화살을 함께 쐈지만 결론은 어떻다? 결국 키나만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올해부터 산푼이들과 함께 큐피드의 화살을 쐈지만 이 영광은 키나가 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세요. 단독 기사로 올라온 이 기사 타이틀 보세요. 뉴스데스크와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 방심이 최다 민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MBC의 뉴스데스크와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불명예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개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붙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정의구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세요.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큐피드 글로벌 인기 전세계 1위, 전세계 1위! 다 1위입니다. 다 1위. 그러다 보니 이 틱톡 간담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이 PPT가 얼마나 굉장한 위상을 자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틱톡 코리아라고 하는 틱톡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키나가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큐피드의 인기를 체감한다. K-팝이지만 팝송 같기 때문이 아닐까. 키나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큐피드가 많은 세계 팬분들에게 K-팝이지만 뭔가 팝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다.
큐피드와 이런 강아지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현장에 왔던 키나가 여기에 뭔가 많다. 꾸미는 거에 재능이 없지만 허니즈를 위해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색다른 인터뷰였다. 오늘도 틱톡 코리아에 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쌓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프라이빗 파티에 가서 샴페인을 주셨는데 긴장이 풀려 벌컥벌컥 마시고 말았다. 왜 이렇게 아무 맛이 안 나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물이었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인기를 체감했다고 해요. 휴식할 때 틱톡을 보는데 우리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 그때 인기를 좀 체감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희들의 노래를 많이 사용해 주셨던 것 같다. 사랑받은 이유는 easy listening이라고 생각한다. K-팝이지만 팝송처럼 듣기 편하고 쉽기 때문에 전 세계 팬분들이 좀 더 친숙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다 보니 틱톡에서도 많이 응용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틱톡에 또 한 번 이런 큐피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라는 이 야망을, 포부를 드러내는 키나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키나이다 보니까 어떻죠? 김세왕님, COO님. 자, 김세왕 COO님. 해외 마케팅 담당 총괄 분이시죠. 요렇게 키나에 또 꽃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키나가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 좀 많은 비난을 이 산푼이들과 함께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진심은 통한다고 했죠. 진심을 가지고 사죄를 하고 돌아온 키나는 용서받았고 결국 이 엄청난 영광을 오로지 누리게 됐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왜 틱톡 본사까지 찾아갔겠어요? 아시다시피 키나가 저렇게 틱톡 코리아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잘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키나의 이런 영광 굉장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요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사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올해 최악의 가수 피프티 퇴출 3인방.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굉장한 오명이 아니죠. 굉장한 참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는 겁니다. 세계 주목받던 걸그룹의 몰락이다. 그래도 키나는 남았다. 쭉 한번 볼게요. 2023 글로벌 2 전체 분야에서 올해 키워드를 정리하는 연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재기사의 삼푼이들, 삼트리오들 올해 최악의 가수의 피프티에서 퇴출된 3인방이 꼽혔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K-팝 문화의 가장 나쁜 사건으로 남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피프티는 데뷔 이후 빵 터진 큐피드로 빌보드 핫백부터 수십 개의 차트를 휩쓸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북미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맹활약을 하게 됐죠. 올해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6위에 올랐고 신인 그룹 한정으로는 2위에 랭크가 되는 등 데뷔 1년도 안 돼요. 정말 각종 기록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작권 분쟁을 이 산푼이들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기버스 의혹이 터졌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키나가 돌아왔어요. 오늘 기사 이 틱톡 코리아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디스패치에서 나온 것까지도 보면 자, 이 엄청난 영광 그냥 물거품처럼 모래성처럼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격과 피해가 과연 피프티 멤버들에게 클까요? 어트랙트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에게 심했을까요? 전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키나가 돌아온 이 선택이 그나마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습니까? 막아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나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의 첩자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자신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이 용기 있는 선택과 사죄가 많은 대중분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지금 키나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영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키나를 위해서 말씀드렸죠? 이 어트랙트와 키나의 이름을 담은 댓글을 많이 남기시는 것도 이 브랜드 평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꿀팁인데 제가 사실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 이야기를 할 때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가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자, 결국 산푼이들 어떻습니까? 가처분 항고도 기각됐고 안성희 씨는 경찰 출석 조사도 했는데 그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고소를 하고 나아가선 산푼이들은 본안 소송까지 끝까지 한번 끝장을 보겠다. 요런 소리를 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올해 최악의 가수. 올해 최악의 가수입니다. 이 오명을 가지고, 이 오점을 가지고 과연 이 산푼이들이 복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계속 그러한 말들이 소문처럼 나돌고 있어요. 산푼이 멤버들이 또 산푼이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계속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아온다 한들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큰 의미를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다라는 거죠. 특히나 키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역시 나락을 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니버스 티켓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사인 SBS에서 자신들은 정작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도박판이라고 PR을 했으면서 황당하게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죠. 시청률 나락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야,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거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1%에서 0.9%, 0.7%, 0.8%, 0.1% 올렸습니다. 기사를 보세요. 0%대 찍은 유니버스 티켓. 시청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냐. 지금 벌써 3번 이상의 편성 시간대를 변경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됐건 이렇게 매주 편성 시간대가 바뀌는 프로그램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산푼이 멤버들에 대한 편파 방송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틱톡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틱톡에서 키나가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위를 찍었어요. 이러한 것의 과정에는요.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에 엄청난 기획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3트리오 멤버들은 어떻죠? 여전히 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오히려 더 이를 꽉 깨물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 횡령의 고발 아직도 철회 안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 대표님이 정말 나에게 잘해준 거구나. 우리 소속사가 정말 능력이 좋았구나라는 팩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님 때문에 언론 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나락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3트리오들 이미 정신 차려도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올해 최악의 가수에서 역대 최악의 가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의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최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K-팝 역사 최악의 가수로 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키나와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걸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 한 팬분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합성 사진인데 키나의 락 버전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키나가 이렇게 락커 버전으로 요번 큐피드 노래를 솔로로 무대를 갖는 축하 무대를 선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키나가 정말 상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후보라 할지라도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대다수의 가수들이 무대를 갖거든요. 근데 비록 피프티가 아직 2기 멤버들을 뽑지 못했지만 솔직히 키나가 이거 큐피드 완곡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미 키나가 다른 노래 커버곡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혼자서 노래 정말 잘합니다. 큐피드 노래, 어렵지도 않은 노래 저는 충분히 키나가 다 부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참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키나가 혹시라도 저 락커 버전이 될지 뭐 원래 그냥 큐피드 노래를 혼자 부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조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요번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애시당초 해외에서 굉장히 흥행한 건 팩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노래보다도 우리나라에서의 화제성은 굉장히 낮았죠. 근데 해외 K-POP 팬덤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많은 관련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번 큐피드의 노래가 얼마나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있어요. 맞다. 외국에서 대박 터져서 뜬 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입된 거다. 만약 산푼이들도 그냥 활동을 했다면 최소 몇십억을 벌어들였을 거다. 빌보드 최장기간 진입 기록과 17위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걸그룹 기록까지 외국에서 단기간 내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더불어 하이어라는 노래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하이어, 해외에서는 큐피드로 초대박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제2의 키나 유준원을 품겠다라고 한 소속사의 김광수 대표의 진심이 통하겠냐. 과연 제2의 피프티처럼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소속사로 돌아오고 제2의 키나로서 또 승승장구할 수 있겠냐라는 말들이 지금 한간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와 똑같은 상황이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판타지 보이즈까지 들고 팔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유준원이라는 멤버와 이 소속사의 대표인 김광수 대표는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사례와는 좀 그 내막이 많이 다릅니다. 뭐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키나는요 피프티를 상징하는 그런 가수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와 키나, 전홍준 대표님은 K-팝의 정말 최악의 사례와 최선의 사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나의 이 독자 활동, 솔로 활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키나의 이 피프티 키나의 개인 계정 이 팔로워가 너무 적어요. 아니 왜 안 늘어날까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최소 10,000명은 되시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 팔로워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순식간에 팔로워 숫자가 10,000명이 돼요.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꼭 270명 팔로워 너무 적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구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려보면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피프티 키나의 일상적인 모습들과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때 보여줬던 사진들, 그리고 챌린지 영상들, 많은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야, 여기에서 키나가 자신의 소감을 깜짝 드러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운드를 조금 올리고. Hi everyone, I'm Kina from 5050. 안녕하세요 틱톡 팬 여러분, 5050의 키나입니다. 큐피드가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자, 보셨나요? 피프티 키나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피프티의 틱톡 대단한 기록을 전 세계적으로 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키나와 피프티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의 이 노력들이 해외에서 꽃을 이미 피워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가 요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개인 무대를 가지건 아니면 앞으로 정말 글로벌 기업들과 깜짝 놀랄 행보를 보이건 다 이미 대박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키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키나가 굉장히 이 복귀를 앞두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틈틈이 보세요. 계속하여 소속사와 함께 이런 영상들을 끊임없이 업로드 해주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인 모습들도 계속하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키나와 어트랙트에는요, 팬들과의 유대감, 아까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소속사에서 지하철 광고를 직접 인증하러 갈 만큼 다시 복귀 활동을 앞두고서 활발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골든디스크 어워즈 투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키나는 너무 잘 나가죠? 그런데 산푼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산푼이들의 계정인데 이 팔로워 숫자 보세요. 아니 산푼이들의 팔로워가 1.5만 명입니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키나가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산푼이들의 팔로워 숫자는 15,000명이 넘어요. 이거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보니 좀 속이 상하네요. 꼭 우리 시청자분들 키나 계정에 가셔서 팔로우 하시고, 자, 이 산푼이들 보면은 추가 입장문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트랙트와 피프티 키나의 역사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한 팬분의 글을 제가 보고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더기버스, 템퍼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이사와 안성희 씨에 대한 법의 철퇴를, 그리고 산푼이들에 대한 정의 구현을 예고하고 있고요. 키나는 계속하여 앞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푼이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템퍼링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프 벤자민 역시 해고 처리를 최근에 당했다고 해요. 대략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 자세한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제프 벤자민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해고 처리를 당했다고 합니다. 뭔가 다양한 형태로 정의 구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산푼이 팬들 중에서 특히 시오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전 피프티 멤버 중에 한 명이 한 팬의 참 눈물나는 지지가 또 팬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시오에 대한 팬심이 눈물겹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인가 봤더니 이 안성희 씨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활동이라고 해요. 흔한 말로 전청조 씨 역시 많은 언론사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오기재 안성희 씨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강아지 사진이 있죠. 최근에 안성희 씨가 이 강아지 사진에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활동을 한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많은 소송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한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은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시호를 응원하고 있는 한 팬분이 그 안타까움에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피프티 키나와 한때 좋았던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하늘에서 다시 한번 동아줄이 떨어진 게 아니냐. 무조건 부모 탓, 외삼촌 탓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와 충돌이 생긴다. 자, 아이와 충돌이 생긴다라고 했었던 이 이야기 제발 산푼이들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길 바란다. 어차피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안성일과 백이사에 대한 처단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살려달라고 빌자. 이제 곧 데뷔한 지 1년 되는 날 아니냐. 제발 부탁이다. 제발 시호야, 너는 아무것도 몰랐고 주체적이지 않았고 모든 것은 어른들의 의견이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해줬으면 좋겠다. 참, 이게 참 우픈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3트리오 멤버들은 글쎄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키나가 설득할 때 못 이기는 척 따라 복귀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